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2월 달 실전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7주 과정이고 단기 임대 1주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는 단기 임대를 하는데 우리 현주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저께 옛날부터 오래된 저희 교육생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단기 임대 때문에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데 여기저기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 현주쌤이 수업했는 거 한 3시간짜리 강의 녹화 파일을 제가 줬어요. 그래 한번 보라고 어느 정도 수준 되냐고 보라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 280만 원 550짜리 두 군데 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돈만 썼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확실하게 단기 임대에 대해서 3시간만 딱 들어버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이제 우리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고 주말반은 12월 7일 토요일 날 1시에 개강합니다. 이번까지 저희들이 100만 원 하고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수업 때문에 계신 분이 하지 말아요. 근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빌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전문가반 수업하는데 한 분이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멘토님 낙찰받은 게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때가 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12월달입니다. 그래서 회원님 받은 물건이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부터 12월 달 되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대신 잔금은 2월 달 정도 돼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했는데 역시나 일주일 만에 매도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3억 2천에 받았는데 수리비 750 들어가고 4억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낙찰받고 안 팔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 집은 언제 팔릴 수 있는 집인지를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집이라 그러면 빌라 기준이에요. 끼고 있는 집이라면 언제 팔리느냐면 연말에서 1월 달에 무조건 계약서 써요. 그리고 언제 잔금 받느냐면 2월 달에 잔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가까운데 매물을 낙찰받으신 분들은 시기하고 상관없이 거래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입찰 볼 때부터 내 집은 요때 안 팔리면 요 시기에 팔리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 물건은 지금 입찰 들어가면 늦게는 한 6개월, 빠르게는 한 달만 해도 매도될 수 있겠다. 이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단기 매도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물건들은 단기 매도하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기 매도 물건이 아니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돈보다는 더 귀한 게 뭡니까?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나 똑같은 공평한 게 주어진 게 뭡니까?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투자금이 약 4천만 원만 있으면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고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위에 지금 대장 아파트들이 비싼 거는 17억까지 거래되었어요. 왜 17억까지 거래된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러니까 이 정도 거래되었겠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입지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양천구 신정동이에요. 요즘 서울에서 강남도 핫하지만 강남 이상으로 핫한 데가 어디냐면 목동이죠.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1단지부터 14단지가 굉장히 핫한데 걔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쪽 물건들이에요. 대지권 5.5평에 건물은 10평, 감정가는 2억 4천에 2016년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 또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말소 기준은 2024년이고 전입은 2020년.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건에 보시면 대시외 건물 포함해 임차인 및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나와 있죠. 요거는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신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돼야 이게 뜨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아, 얘는 대항력은 있지만 대항력을 포기할 수 있는 물건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연식이 몇 년식? 2016년식이에요. 거의 신축급에 가깝죠. 10년 이내니까. 근데 이게 신속통합개발 안에 있는 물건인데 이런 물건들은 내가 보유할 때 주위에는 노후된 게 많을까요? 신축급이 많을까요? 주위에는 다 노후된 물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물건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과 비교했을 때 신축급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보유하시면서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튼 신정역 1구역 다음 주 주민동의서 접수를 한다. 신정 1구역이고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율이 61% 나왔고 12월 초에 이제 접수한다고 바로 떴는 기사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신정역 그리고 요 밑에는 뭐예요? 목동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정동이지만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여기를 신정동 아이파크, 신정동 롯데캐슬로 달까요? 목동으로 할까요? 목동을 해야지. 그래야 동네 값어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그런 지역이고 신정역 1구역 재개발 대상지 신속통합기획 신통에 도전한다. 역세권 10부터 사업에서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틀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는지 주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육생들도 역세권 10부터에 대해서 질의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게 뭐 용적률 혜택 줍니다. 그런데 그만큼 임대 비율을 또 높여야 돼요.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라는 거는 주위에 상업지가 많고 상가들이 많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속도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얼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는 그 주위에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권리금이고 모든 걸 산정해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해지면 다행이지만 못 해지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 지역 물건들은 정권이 바뀐다든지 시장이 바뀌더라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을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주민 동의율은 61%다. 우리가 구역을 지정받으려면 일단은 30%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61%고 사업이 진행되려면 75%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61%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앞으로 신통개발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3,238세대로 들어옵니다. 3,238세대면 완전 대규모가 되겠죠. 대단지가 들어오고 강운대역 앞에 있는 원 아이파크 보셨죠? 30평대 분양가가 얼마 나왔어요? 14억대 나왔어요. 지금 반포동에 있는 원베일리가 분양가가 14억 나왔는데 걔들도 14억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15대 1, 몇 개 평수는 1,500대 1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안 좋다 하지만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목동이고 거기는 강운대역이다. 물론 나중에 거기에 GTX가 들어온다 하지만 사업성이나 입지로 봤을 때는 어디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어디 지역이 가격 상승의 힘이 클까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강원대 역세권 개발은 그전부터 조금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저층 아파트 미미성이라고 3개의 대단지 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보다 먼저 빨리 돼버리는 게 지금 원 아이파크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신정동 여기 목동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물건이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여기가 더 크게 성장하고 좋아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가 우리 해당 사업지고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이 목동 지역도 보시면 신정 네거리역 앞에가 여기가 다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이 신정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머리 잘 쓰신 거예요. 뭐 들어갔어요? 레미안 목동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레미안 목동으로 들어가야지. 여기는 머리 잘 쓰잖아. 목동 센트럴,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하면 끝나는 거야. 이 재미없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신정 들어갔는 것보다는 목동 들어갔는데 같은 단지 옆에 있어도 얘들이 가격이 더 비싸요. 이게 동네 브랜드 이름 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대장이 어디냐면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단 말이에요 이게.
목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목동 생활권하고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학원을 어디 다닙니까? 목동 생활권으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와 신정동은 차이 나는데 그래도 목동 사시는 분들 이 동네를 안 쳐주지만 그래도 여기가 신축이라는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우리 사업지는 여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도 신정 뭐 들어오겠어요? 목동으로 들어오겠어요? 신정 1구역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목동몰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야지 나중에 생각보다는 기대가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때는 입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동의율을 꼭 보셔야 돼요. 사업이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부서질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벌써 61%라는 동의서가 받았는 거 보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진구를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75%, 80% 이상의 동의서는 무조건 걷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내가 투자해놨다면 때로는 뭐 내 앞으로 해도 되고 자제분 앞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한테 효도 받고 내가 노후를 즐길 수 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이런 물건도 있고 하나 더 봅시다. 얘도 신건이에요. 얘는 대지권은 5.9평이고 건물 면적 8.9평. 그러면 저는 투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개발 계획이 잡힌 데는 투룸이나 원룸이나 지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걸 내가 매도할 때는 힘들겠지만 임대 맞추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임대 맞추기는 쉽단 말이야. 매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는 이 물건을 매도하는 거예요?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한단 말이야. 보유할 때는 투룸이나 쓰리룸은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2020년식이에요. 부동산 플래닛 한번 들어가 볼래요? 들어가 보면 다 노후 지역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보시면 2016년식과 2020년식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신축이다 이 말이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물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정역 여기가 우리 지금 해당 지역이에요. 보시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신축급들도 있지만 얘들도 지금 개발 압력 때문에 동의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재개발 지역 안에도 노후된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안에 신축을 보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선택을 하실 때는 주위의 신축급 아파트들의 시세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걔들보다 신축이 되겠죠. 그러면 걔들보다 우리가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면 오늘의 시세를 보고 그거보다는 당연히 비싸진다 생각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기 아파트가 한 10억 한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재미없는 거야. 왜? 내가 입찰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거,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여기에 지금 시세를 대비했을 때 그러면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주위에 이제 한 17억 정도예요. 제일 좋은 게.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지금 기준으로는 20억 이상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추가 분담금 한 5억 정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이거는 시간만 투자한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후가 밝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눈이 이리 오는데 너무 설레지도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잘 고민하고 물건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가고 싶으면 먼저 발을 떼라님, 놀기 좋은 날이 공부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오, 명언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제가 이제 매도했다는 소식을 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도 안 되는 물건들이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되면 이제 뭐 합니까? 학기가 개강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들 뭐 하느냐면 집을 구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하려고 매도 안 되는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신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때로는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2월 달 안에 청산할 수 있는 물건을 잘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자, 수고하셨고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